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희망이 보이는 자폐증.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감각 이상이 발생하는 이유, 뇌신경의 손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자폐증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감각 이상이라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이 감각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2차적인 증상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각 이상은 왜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뇌신경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자폐증 아이들의 감각 이상 특징은 특정 한 감각에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느끼는 모든 감각 영역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 말은 귀에 문제가 있거나 코에 문제가 있거나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감각을 통합하고 처리하는 뇌 자체에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모든 감각 영역에 걸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폐증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MRI나 다른 검사를 다 했는데 뇌는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자폐증 아이들의 뇌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고해상도 MRI나 fMRI, DTI 등을 통해서 관찰하면 뇌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증이 상당히 고착화된 성인 자폐증 환자의 경우에는 MRI만 찍어봐도 다른 일반적인 뇌와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성인 자폐증 환자의 뇌 크기 변화입니다. 이처럼 자폐증을 가진 뇌는 그렇지 않은 뇌와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이 달라져 있는 것은 뇌신경이 손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신경은 아주 많은 뇌신경들이 서로 연결을 해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한 뇌신경에서 다른 뇌신경으로 신호를 전달하고 그 전달된 신호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뇌신경이 손상이 되어 버리면 서로 연결하고 있던 것들이 끊어집니다. 손상된 뇌신경은 점점 파괴되기 때문에 다른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이 끊어지게 돼요. 그 상태가 되면 손상된 뇌신경이 담당하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특정 기능이 약해지고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손상된 뇌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던 다른 뇌신경은 그 손상된 뇌신경을 연결하던 팔이 하나 놀게 되죠. 가지가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들은 뇌가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놀고 있는 가지가 다른 신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연결된 뇌신경은 원래보다 연결이 더 많아지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많아지게 되면 특정 기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뇌신경이 손상되고 그 상태로 정상 발달을 하게 되면 특정 신경은 연결이 끊어지고 특정 신경은 과도한 연결이 나타나게 돼요. 끊어진 신경은 그 기능을 소실하게 되고 과도한 연결이 된 신경들은 그 기능이 강화되는 상태가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특정 감각들은 너무 강렬하게 느끼게 되고 어떤 감각들은 너무 둔감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롭게 가지치기를 할 때 원래는 연결되지 말아야 될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정보가 뒤섞여 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전 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청각 자극을 들었는데 시각 정보가 느껴지게 되고, 즉 시각과 청각이 서로 섞여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감각이 섞여 버리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죠. 정상적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출생 이후에 점점점 뇌신경의 연결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뇌신경의 연결이 반대로 줄어들게 돼요. 아이가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연결들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솎아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더 정확하게, 더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쓰는 뇌신경만 강화를 하고 필요 없는 연결들은 차단을 해버려서 쓸데없이 정보가 낭비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자폐증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시냅스의 가지치기가 없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신경 간의 연결, 시냅스가 자폐증이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상태가 돼요. 그 말은 조그만한 자극이 들어와도 뇌 전체가 쉽게 흥분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자극들이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강렬하게 느껴지고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뇌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으면 자폐증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을 할 수는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런 기술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손상되는 부위가 다 다르고 손상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폐증 아이들마다 아이들이 보이는 증상도 다르고 그 정도도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폐증을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원인은 동일합니다. 뇌신경의 손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폐증은 심리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엄마의 육아 잘못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도 아닙니다. 신경 손상 때문에 나타나는 신경 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손상을 치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신경 문제가 회복이 되면 감각 이상도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자폐 증상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런 뇌신경의 이상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뇌신경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아이의 뇌신경 회복은 저희가 책임질 테니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많이 시켜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